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지금 글로벌 경제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죠. 오늘은 저 멀리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우리 주식시장과 핵심 산업의 운명까지 쥐고 흔드는지 그 도미노 효과를 쫙 한번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한 기사들 다 빼고 딱 핵심만 짚어드리는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동 위기와 유가 급등부터 KDI가 경고한 국내 물가, 미국 CPI와 저 멀리 달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 코스피 8,000선을 둘러싼 치열한 눈치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까지. 거시경제에서 우리 앞마당까지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중동 위기와 유가 급등, 모든 충격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진원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평화협상 완전히 꽉 막혀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대응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이런 강경한 발언과 외교적 교착 상태가 시장에서는 바로 경제적 방아쇠로 작용한다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그 방아쇠가 땡겨진 결과 숫자로 바로 나오죠? $100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국제 유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100를 확 뚫어버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의 숫자로 터져나온 첫 번째 도미노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최악의 유가 폭등을 막아주고 있는 뜻밖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요. 전쟁 전에는 하루 1,170만 배럴씩 원유를 쫙쫙 빨아들이던 중국이 지금은 820만 배럴로 수입량을 무려 4분의 1이나 줄였습니다. 중국 내부의 경제 둔화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유가 폭주를 그나마 브레이크 걸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글로벌 유가 폭등, 우리 지갑에는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번째 파트, KDI가 방금 내놓은 아주 서늘한 국내 물가 경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KDI가 내놓은 시나리오인데요. 2분기에 유가가 $100를 딱 찍고 내려온다는 좀 시만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국내 소비자 물가는 1.2%포인트 오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고유가가 $105 선에서 계속 유지될 때입니다. 이러면 물가가 1.6%포인트나 훌쩍 뛰어버립니다. 일각에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고 하는 게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까지 오르냐고요? 바로 운송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동에서 배가 제대로 못 뜰까봐 불안하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두바이유 가격이 뛰는 건데요. 두바이유가 10% 오를 때마다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인 근원 물가가 0.1%포인트씩 기계적으로 뜁니다.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마트 카트에 남는 식료품, 공산품 가격까지 줄줄이 다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바다 건너 미국 월가로 돌려볼게요. 세 번째 파트, 미국 CPI와 멀어져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이 기름값 불똥이 미국 통화정책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보시죠. 곧 발표될 4월 CPI 전망치랑 지난 3월 수치를 비교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3월에 3.3%였던 헤드라인 물가가 4월엔 3.8%로 확 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원 물가도 2.6%에서 2.7%로 꿈틀대고 있고요. 주유소 기름값이 뛰고 에너지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면서 잦아들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씨가 다시 확 타오르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 수정,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2026년에 금리 인하는 단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원래 다들 기대했던 금리 인하 타이밍이 무려 내년 2027년 하반기로 뚝 밀려버렸어요. 올해 금리 내려갈 거라고 베팅했던 기대감, 그냥 산산조각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JP모건의 3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숨이 더 턱 막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경우 물가 5% 그냥 뚫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모든 게 다 좋게 풀려도 미국 CPI는 내년 초까지 계속 3%대 위에 머물 거라는 겁니다. 연준이 노래를 부르는 2% 목표 달성, 이거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긴 싸움이 될 거라는 확실한 신호죠. 이런 살벌한 거시경제 폭풍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과연 무사할까요? 네 번째 파트, 코스피 8,000선을 둘러싼 딜레마로 들어가 보죠. 7,488포인트,
여러분, 주간 기준으로만 13.63%가 폭등하면서 코스피가 새로 쓴 역사적인 종가입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터졌을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글로벌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면서 이제 진짜 꿈의 숫자 8,000선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엄청 화려해 보이는데 속내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AI 기대감이 터지면서 쏠림 현상은 엄청 심해졌죠. 그런데 그 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냐? 무려 6조 원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주가가 단기에 넘어오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싹 다 차익 실현을 해버린 거예요. AI라는 거대한 꿈과 금리라는 차가운 현실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아찔한 현장이죠. 자, 이제 엄청난 거시경제 흐름을 타고 드디어 가장 미시적인 하지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현장으로 주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 그 자체가 멈춰선다면 당장 세상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은요, 그냥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와 AI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늙관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팩트만 딱 짚어보죠. 첫 번째, 반도체 부문하고 가전 부문 성과급 차이가 100배 넘게 벌어진 게 불씨가 됐습니다. 두 번째, 노조 측에서는 영업이익의 15%라는 조건 없이 성과급 상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했고요. 세 번째, 사측은 이런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죠. 결국 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최후 협상까지 흔들리면서 초유의 파업 리스크가 수면 위로 팍 튀어오른 겁니다. 이 파장이 무서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파업이 진짜 현실화되면 당장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쌓아온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금이 갑니다. 안 그래도 1분 1초가 급한 글로벌 AI 칩 전쟁통에 이 공백은 고스란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쟁국들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기업 하나의 보상 문제가 이제는 국가 경쟁력과 전 세계 공급망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메가톤급 변수로 커져버린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핵심 내용들을 하나로 꿰어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쏘아올린 $100짜리 유가 폭탄, 굳게 닫혀버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문,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코스피 8,000선의 딜레마, 그리고 글로벌 AI 랠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까지. 철저하게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아가는 이 5개의 도미노가 2026년 하반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얽히고 설킨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